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이번 주 옵션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2월 3일 목요일이었죠. 예. 설 연휴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3일 동안 미국장이 상당히 급등했죠.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상당히 강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시간 외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이 시간이 급락이 노는 바람에 3일 동안 급등한 걸 조금 까먹었죠. 한번 볼까요? 여기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보시면은 지금 메타로 이름 바꿨죠. 페이스북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급락 20한 몇 프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요 날이죠. 지난 목요일 날이니까 요 날. 그래서 시간이 이게 급락하는 바람에 3일 동안 급등했던 게 조금 희소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 여기서 3일 동안 연휴 동안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당히 크게 급등할 수 있었는데 아주 페이스북이 장 출발 후에 시간 내에서 20 몇 프로 하락하기 때문에 미국장이 올라온 만큼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갭 상승 후에 혼조세가 나왔는데 이날이 목요일 옵션 만기, 위클 옵션 만기죠. 근데 조금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옵션 위클 만기 날은 여러분 수급이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장중 변이점, 변곡점. 자,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에도 수급이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좀 방향을 잡고 크게 간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만기일 날의 매매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같은 경우는 일본 오전장에 옵션 매도를 좀 합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주기 때문에 옵션 매도를 해가지고, 5장 들어서 수익금으로 옵션 매수 과감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분할로 마티매법 제가 방송을 많이 드렸는데 분할로 툭툭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옵션 매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전장이 많다. 선물 매매. 선물 매매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원금으로 하면은 옵션 매수는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선물 매매로 이쪽에는 수익 좀 내가지고 이 수익 금액으로 장 막판에 옵션 매수들 하시면은 소액으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제 같은 경우도 만기날은 오전장에 옵션 매도를 주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금, 월, 하, 수 때는 옵션 선물 매매를 좀 합니다. 위클리 미니 선물이죠.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만기날 배팅을 좀 크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급을 한번 봅시다. 요 날은 수급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외국인 개인이 조금 매도, 외국인이 조금 매수. 선물도 외국인이 조금 매도인데 이게 여러분 특징상 미국장이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A에서 갭 상승은 나왔지만은 시간 외에서 페이스북이 하락하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못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좀 적게 올라간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페이스북만 없었다면은 한 100포인트 이상 이만침도 갈 수 있을 때 A까지도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갭 상승 후 추가 상승해서 그날 상승할 수 있었던 근데 시간에 페이스북이 하락하다 보니 20 몇 프로 하락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 A가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쭉 매수하다가 장 막판에서 매도로 났죠. 2시 보니까 2시 한 30분, 40분 여기서부터 이불이 매도로 나왔는데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놓으면 만기날에 여러분 프로그램이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프로그램이 꺾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좀 하락이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인 수급들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방향 잡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날은 전체적으로 좀 엇박자였죠. 미국장이 급등한 대신 또 시간 외에서 페이스북이 급락하다 보니까 어중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A에 갭 상승했다가 올라가다가 행보를 했습니다. B까지 행보하다가 요 C에서 아까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근데 요 C 부분이 별거 아니지만은 이날에 옵션 만기 날입니다. 그리고 장 막판 2시 30분 이후죠. 옵션 만기 날에 장 막판 2시 30분에서 3시 20분에 이런 급등락이 보통 잘 나오는데 이때는 여러분 큰 흐름 아니더라도 상당히 프리미엄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분도 별건 아니겠지만 풋옵션에서 10배에서 30배 같습니다. 10배, 30배.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때린 걸 체크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쭉 매수하다 장막판에 매도한 거 요거 캐치를 했었다면은 조금 수익도 낼 수 있었고, 또는 아침에 오전장에서 선물 매매로 여러분 한 10에서 50만원 먹었다. 소액으로 먹었다. 이 돈 내 돈 아니다 생각하고 이 끝에서 A에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은 10만원 넣어도 10배하면 100만 되죠. 20배하면 2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난 금액은 차트 보고 외국인 수급 보고 때릴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 옵션 매수입니다. 옵션 매수라는 것은 여러분 어차피 정말 위험한 매매법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로또 복권 사듯이 내가 100만 원을 사면은 100만 원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죠. 로또 복권 만 원짜리 사면 여러분 다 날려도 만 원이죠. 마찬가지로 옵션 매수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단타를 쳐서 수익 난 금액, 오늘 내가 오전에 한 30만 원 수익 났다. 그럼 장 막판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수익 난 금액만 찔러버리면은 그 손실은 그 이상 나지 않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여러분 샀는데 10만 원씩 샀는데 당첨 안 됐다고 돈이 더 날라갑니까? 10만 원씩 날라가죠. 만 원씩 사면 만 원만 날라갑니다. 이게 옵션 매수의 장점이죠. 근데 로또 복권이 여러분 걸리는 금액은 뭡니까? 무한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만 원짜리 샀다고 해서 여러분 1억이 될 수 있고 10억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옵션 매수의 장점이지만은 그만큼 매수보다는 매수가 조금 여러분 불리한 게임이죠.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많이 벌겠습니까? 전체로 말하면은 파는 사람이 많이 번다는 거죠. 자, 로또 복권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여러분 한 300억 정도치 샀다. 전부 다. 그러면 실제로 당첨은 100억 주고 여러분 나머지 200억은 매주입니까? 매달입니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 50% 이상 다 남가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들은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손실은 10만 원으로 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시고, 옵션은 여러분 알고 나면은 위험 감수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매매가 자주 하시면 안 되고 가끔 때가 좋을 때 있습니다. 자, 이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수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900틱입니다. 여러분 900틱. 실제로 우리가 장중에 2월 3일 장중에 매매할 때 900틱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매할 때는. 저는 틱 차트를 보는데 900틱을 아주 신을 많이 잡는데 요 1, 2, 3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합니다. 선물에서는 여러분 모든 차트에서도 쓰리봉, 쓰리바닥이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쓰리봉은 매도, 쓰리바닥은 매수, 쓰리봉은 강한 매도, 쓰리바닥은 강한 매수. 쓰리봉이 놓을 때는 풋옵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률이 70% 이상 됩니다. 눈 감고 내 10만 날렸다 생각하고 배팅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 3번 부분이 쓰리봉 났죠. 쓰리봉 나기 때문에 요 부분이 A에서 120에서 A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까지 B까지 하락 정도까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0틱 차트 보시면은 900틱 파동하고 300틱이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 3번 차트죠. 이렇게 2번보다 3번이 낮아졌죠. 여기 3번. 그래서 요 음봉, 요 A 음봉을 믿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 여기엔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뗐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풋옵션에서 이제 장막판, 이 만기날의 특징입니다. 장막판 한번 보시면은 풋 362.5짜리인데 장막판 2시 30분, 40분, 2시 38분이네요. A에서 보니까 2시 38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내가 아마 30만 원 단다치가 먹었다. 이 돈을 30만 원 집어넣는다는 거죠. 대충. 그래서 먹은 돈이니까 날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마틴매매법. 마틴매매법은 이제 5장에 내가 풋이다, 콜이다, 이 추세로 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내가 30만원 수익 났으면은, 여기에 10만원, 또 여기에 10만원, 또 더 내려오면 여기에 10만원,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여러분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옵션, 이게 마틴매매법인데, 여러분 많이 녹화해 놨으니까 복귀 영상에서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왜 됩니까? 꽝이죠. 그럼 내가 오늘 30만원 수익 난 건 꽝이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A에서 잡은 놈이 수익이 나죠. 급등하겠죠. 요 하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옵션의 특성상, 이렇게
내려올 때 잡으면 여러분 1번, 2번 잡으면은 가격이 싸게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1번 날리다 생각하시더라도 2번. 그래서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기 영상 찾아보시고 자 보십시오. 자, 이날 같은 경우는 여기에 0.03까지 내려왔죠. 0.03까지 왔는데 A에서 0.61 20배 갔죠. 20배 갔지만은 동시효과 들어가고 나서 장 마감에서는 B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0.90 결국은 0.03에서 0.90 약 30배 20배에서 30배 보면 되겠죠. 그래서 0.3에서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약 20배에서 30배 여러분 퍼센트대 아니고 배입니다. 배. 여기 10만원 잡았으면은 300만원 혹시 30만원 잡았으면은 900만원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난 거면 내 여기서 A에서 찌를 때 이 돈은 내가 오전에 수익 난 거면이니까 이거 없다 생각하고 찌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 옵션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전장에 수익 내든 스물매수 수익 내든 일정 수익을 낸 금액은 부담 없이 찔러야 여러분 크게 먹습니다. 원금을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내가 A에서 원금을 매수를 잘 들어갔습니다. 30만원. 그럼 올라오면 여러분 여기서 묶고 넣어버린다. B에서. 50% 먹었네? 30만 넣었는데 들어왔는데, 50만 됐네. 감사합니다. 먹고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대여를 잡지 못합니다. 옵션에서. 그래서 옵션은 원금보다는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금액에 들어간다. 이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만기는 그렇게 뭐 별거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일봉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월물 만기거든요. 이번에 2월 며칠입니까? 10일이죠. 이번에 2월 10일 날이 옵션 만기인데 여기 여러분 2월 월물 만기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일단 위클리가 아니고 월물이니까 변동성이 크고 또 둘째는 최근에 주가가 이러면 급등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등락이. 그래서 봉이 크죠.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만기도 상당히 여러분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방향은 지금 나스닥 한번 보십시오. 결국 우리나라는 나스닥 따라하니까 급락 후에 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이렇게 더 출렁거릴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방향은 쉽게 안 나올 거지만은 봉은 클 확률이 큽니다. 봉은 변동성은 이렇게 여러분 꼬리 달린 이렇게 클 확률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상승이 하든 하락이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승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면 좋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일 종가에 양매수도 가능하고 목요일 날 외국인 수급을 보고 여러분 한 방향으로 마티매매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 막판 2시 30분 이후에 수익 난 금액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승부 봐버리라. 내가 30만원 베팅하면 날리면 30만원 날랍니다. 그러나 수익 나면 이게 몇백만 될 수 있습니다. 한 50만 들어가면 여러분 더 큽니다. 그래서 손실 나는 거면 50만이고 수익 나는 거면 크단 말이죠.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은 장이 변동성이 클 때 불안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장이 불안할 때는 만기날은 여러분 큽니다. 한쪽이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이 틀리더라. 양매수도 만기날은 12시 전후에 잡아갖고 종가까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양매수 매입법입니다. 자, 그래서 방향은 혹시 모르더라도 그 당일은 그렇고, 그렇죠. 월화 이렇게 수까지는 이제 프리미엄이 좀 죽으니까 옵션을 매수가 프리미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종가나 목요일 날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항상 목요일 날 만기날 보는 거고 월물 옵션도 항상 수목 정도에서 목요일 정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고 이러면 전체 한번 봅시다. 장이 여기 빅스 차트입니다. 빅스 차트도 지금 보이면 불안하죠. 그래서 빅스도 지금 꼬리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환율은 지금 1198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는 좀 안 좋은데 지금 환율도 지금 눈치 보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여기 여러분 뭐냐면은 종합주가하고 똑같은데 MSCI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지수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지금 현재 A였습니다. 하락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배팅을 여러분 또 어떻게 되느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차트입니다. 독일 닥스 차트도 현재 여기 있는데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가 보요. 테슬라부터. 자, 테슬라가 지금 어중간하게 지금 급락 후에 여기 써 있죠. 테슬라. 그래서 아마 여기서 급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넷플릭스가 이런 급락이죠. 넷플릭스가 여기서 또 급락해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좀 약한 놈도 약하고. 그 다음에 아까 페이팔이, 요게 이런 페이스북도 지금 이렇게 급락해갖고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약한 놈들이 지금 약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급락했다가 지금 이만치 올랐죠. 실적이 좋으면서 이번에. 그래서 아마존이,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러면 아마존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꼬리가 엄청나게 크죠. 봉이 크다는 겁니다. 잘 보이죠? 봉 길이가. 1번이나 2번 봉 길이가 이러면 크다는 소리는 장중에 불안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200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차피 나스닥 따라가니까 코스피 200인데,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어제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금요일 올라왔다가 현재 위치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차후에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때문에 지금 크게 시장을 보자면 단순히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제 있죠. 이게 중요하네. 10년물 채권 금리 지금 1.9%가 올랐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안 좋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국제 금리가 올랐다는 소리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시중에 있는 금리가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뭐 있습니까? 이런 테이퍼링, 종결,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압박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바로 가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지금 시중에 자금이 경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하고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 미국 장보다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은 이 나스닥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장이 이 부분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하는데 장이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짜야 되는데, 첫째 전략을 짤 때 수목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다. 수목에 베팅하는 게 좋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수급입니다. 수요랑 목요일 베팅할 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 외국인 현물 선물의 방향 쪽으로 베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시죠? 이게 대응입니다. 지금 우리 예측을 하지만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옵션의 매매법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양봉이 나온다면은 옵션을 풋을 분할로 들어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일 월요일 양봉이 논다. 종가에 풋 좀 들어가고, 화요일 양봉이 논다. 또 종가에 풋 좀 들어갑니다.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놓으면 수익 나겠죠?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하는 건 안 좋은데, 사실은 화요일 종가나 특히 수요일 종가, 목요일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제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래서 한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티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기날도 당일이 이번에는 마티메 매법적 2시 이후에는 한 방향으로 아까처럼 분할로 탁탁탁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콜이면 콜, 풋이면 풋, 한 놈만 팬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가 급등한다든지 올랐다가 급락할 때 오장에는 한쪽이 크게 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월물 만기고, 지금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이 크고, 이번에는 만기날 뭐 오전장도 그렇지만 특히 오후장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고, 심지어 수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풋 쪽으로 내일부터 일단 타깃을 잡는데, 물론 이제 월화 수 오전장 뭐 매매에서 선물해서 좀 수익을 내고, 그 수익 난 금액을 타겟으로 해서 이번 목요일 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만약 선물 매매로 오전장 선물 매매로 수익 나면은 종가에 수익 난 금액만 베팅하고, 화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 치서 수익 나면은 화요일 종가에 옵션 매수해서
못하고 수요일 날도 종가의 옵션 한쪽으로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잡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선물 옵션 매매는 옵션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10만원 20만원 옵션을 여러분 몰빵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30만원 채 저는 50만원까지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50원씩 그래서 오전장 또는 금, 월, 화, 수 단타를 쳐가지고 선물 매매에서 수익을 좀 내는 게 좋습니다. 그 수익량 금액은 부담 없이 그냥 지금까지 자기 불안할 때는 콜이든 푸시든 양매수든 찔러버리라. 그러면 그게 꽝 나든 크게 튄다는 것이죠. 내가 30만 원 베팅했는데 손해봐봤자 꽝 아닙니까? 30만 날아가는 거죠. 먹으면은 이게 100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처럼 30 빼면 9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장이 이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급입니다. 수급과 차트 두 개를 조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저번 주에 같은 날 한번 보십시오. 예. 저번 주 만기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매도했고 선물도 외국인들이 A에서 보관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하락이구나 이럴 때는 여러분 풋 쪽으로 만기날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차트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지어 0.01 천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갔습니다. 300배에도 간 적도 있고 100배에서 300배이 간 적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월물 만기니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풋 쪽으로 타겟을 잡을 예정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위클럽 영상 여러분 교육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옵션 기초 영상 초보들을 위한 영상 요거 보면 옵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5개고 그 다음에 2020년 만기일 복귀 영상 한 10개 되고 파워포인트 한 400페이지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만기일 복귀 영상 파워포인트 한 120페이지 정도 되고 영상도 지금 한 10개 좀 됩니다. 9개 10개 되니까 요거 여러분 12만원입니다. YKS 톡으로 1, 2, 3, 4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보들이 옵션을 바로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초보들은 주식 한 3년 코인 2, 3년 하신 분들이 옵션을 천천히 도박도 하시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옵션이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옵션이 사실은 어떤 상품이냐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생기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옵션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안심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